배현진 의원이 예. 그래서 이해운 지명 철회 관련해 가지고 중성동 의뢰 보복을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좋아요.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예. 근데 좀 최근에 좀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죠, 어제. 자,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든 네티즌의 가족 사진을 손녀가 손자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이 대표 이런 경우 봤습니까? 뭐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심적으로 좀 괴로운 일이 있나 보죠. 심적으로요? 예. 아니 뭐 지금 당장 보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풀배팅한 거 아닙니까? 풀배팅했죠. 예, 홍준표 대표를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홍준표 대표 때리기까지 하면서 이제 풀배팅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한 장씩 까잖아요. 이거는 꽝인데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이제 물리면 안 되나 막 이런 거 이제 생각나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풀배팅했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놀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뭐 왜냐하면 그 악플에 많이 고통을 받은 배현진 의원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보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악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요런 얘기를 한 분이 하셨는데 그분의 그걸 찾아가 가지고 저기 그 손녀 사진인가 손자 사진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였던 거죠. 최근에 아까 말했던 그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상황에서 왜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제 동탄이 지역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그걸 해도 동탄 주민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거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 예민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예민하다고요? 예, 네. 누가 날 씹어댄다든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를 이 사람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이것 때문에 당 내에서 까이고 있는데 이걸 누가 또 확대하고 증폭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 되게 민감해하죠. 네. 왜요? 그게 사실로 규정되면 나중에 나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나 웬만한 사람이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권성동 대표나 윤상현 의원 같이 그런 사람들은 지역구에 나밖에 없으니까 뭐 중앙에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잖아요.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세평에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강남이나 영남 지역에 꿀지역구 당선되신 분들이 국회 들어가면 이렇게 입을 닫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세평 관리하시면서 의정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진짜 저런 의원이 있었나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참 그게 특이하죠. 자,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참 이렇게 심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게 SNS에 한 3번을 글을 올렸죠. 그리고 어제도 또 국무회에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결론은 그겁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결국은 보유세까지 올리겠다.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축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은 이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주택 부동산 이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시로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성장세가 멈추는 순간 바로 부동산으로 돈이 간다는 거는 거의 뻔하기 때문에 그걸 조기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인식 자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사실 코스피 다음에 코스닥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코스닥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거품인 곳들 많거든요. 거기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시위에 온 거 그러면 바로 부동산으로 마켓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 지방선거 앞두고 폭탄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여요. 네, 지방선거 전에는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크고 구두 개입을 우선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에 진짜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공급 대책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 게 특별히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빵 찍어낼 수 빡빡빡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뭐 어떻게 좌우하겠다, 그 변화를 주겠다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토론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기본소득 한다 그랬을 때 그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보유세였어요. 보유세.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보유세에 대한 집착이 센 편입니다. 예, 그래서 3% 보유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3% 보유세면은 이거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도 감가상각이 3%씩 된다는 건데. 아, 그렇죠. 이게 조세의 귀착 또는 이런 비용의 전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집을 들고 있으면 3%씩 이제 그 보유세 내라 그러면은 비거주에서 그럼 월세는 얼마가 되는 거냐? 기본으로 3% 얹고 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월세 시장에 좀 충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꺼내는 건 우선 구두 개입으로 좀 지방선거 전에 상승폭을 둔화시켜 보겠다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보면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저기 그 다주택 중과세 부과를 유예됐던 걸 부과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게 필요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토제로 전체를 다 묶어놓은 상황에서 토제로 다 묶어놨는데 그러면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IT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보자는 거죠. IT에 근무한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직장이 보통 뭐 가산 디지털 단지, 테헤란로, 판교 이런 데 막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던 직장인이 그 주변에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판교로 좋은 데로 이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을 옮기려고 해. 그런데 양도세나 이런 거 부담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고 내가 그 집을 두고 비거주로 만약에 딴 데 가서 또 살게 하면은 그것도 세금 물린다 그러고 세금 물린다고 하고 못 가는 거죠. 판교로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저는 이런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보유세를 올린다면은 양도세는 아주 낮춰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높이겠다는 주의잖아요. 둘 다 높이는. 다주택에 대해 가지고. 아니, 취득세라도 좀 낮추든가. 그리고 다주택이라는 것이 그런 그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 목적이 아닌 게 명확한 다주택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뭐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있고 그건 구별을 잘 해내야죠. 있죠. 예를 들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을 했는데 뭐 주말 부부처럼 사는 경우 이해운 후보자 아들처럼 여러 가지 세종 용산 뭐 이런 예를 여러 가지 들면.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론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려고 하겠지만은 지금 봤을 땐 그렇게 잘 설계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좀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많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또 어떤 뭐 정책을 또 발표할 수도 있는데 세금을 바로 그때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구두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네. 자, 서해 구조물 얘기도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어제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하나를 옮기고 있다고 좀 보도가 났어요. 자, 양식 시설로 알려진 나머지 2개는 그대로 있는데 이건 앞으로 협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한중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한 개가 없어질 겁니다 얘기했었고 오늘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보면 이 서해 구조물 이거는 세 개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을 어지르고 치우면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냐 잘한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저는 중국이 이제 설치한 것 자체가 사실 좀 규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무리수를 둬서 설치한 걸 치우게 했다. 뭐 그것도 외교적 성과일 수 있겠지만은 재발 방지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겠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치워야죠. 네, 다 치워야 되는 부분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군사 뭐 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것도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뭐 숙박 시설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구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정부에서 좀 제대로 좀 아니 그리고 그런 시설에 우리가 속지 말하면 센서 같은 게 뭐가 달려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바다 밑에다가 이 음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뭐 대만 해협 사태나 이런 게 나서 잠수함의 기동이나 이런 게 중요해지면요. 음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깔끔하게 철거하는 걸 요구해야죠. 자, 여당 관련된 거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에서 여론조사 빼달라고 하는데 김어준 씨가 그건 내 마음이야. 네. 왜 이래요?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사실 선거 안 나가는데 그 선거에 자꾸 이름 나오면은 귀찮긴 귀찮거든요. 귀찮죠. 네. 그리고 뭐 1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죠. 밑으로 쳐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보는데 김어준 씨가 그냥 근육자랑 하고 있는 거죠. 심자랑. 예.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지금 요즘 반발이 좀 꽤 셉니다. 오늘 뭐 누굽니까?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한 예.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반발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무조건 하죠. 예. 한다. 그 조국혁신당은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거는 조국한테 일임한다. 조국 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특검 공조 국면에서 제안했을 때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야당 역할은 포기한 거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된 이상 뭐 지방선거를 치르느니 그냥 바로 그 전에 합당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조국혁신당 하는 거고요. 갈수록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 방어적인 자세 나오는 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조국혁신당은 값어치가 떨어지죠. 너무 하고 싶어하는 쪽과 우리는 좀 이견이 있어라고 하는 쪽이 협상하면은 그게 당연히 한쪽이 유리하고. 가격 내고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가격 내고. 예. 자,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김정철 최고위원 출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있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차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보니까 이것은 조원 CNI인가요? 한 건데 조원 CNI에서 한 건데요. 이거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일단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호도 조사인데, 자, 요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오 시장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부총장의 이게 지금 속도가 확연히 확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어차피 선거전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네. 뭐 오 시장이 사실 시장직이 현직이 있으면서 얻는 이점과 더불어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정원호라는 분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상의 유니콘 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저는 본인이 나와서 입을 열고 말을 많이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 평가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자,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에 한해서 연대나 공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하지 않고 네. 있다. 네. 자, 그러면 특검법 관련된 공조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 공조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야겠죠. 이루어진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래야겠죠. 예, 그 윤리 결과가 뭐 그 제명을 하는지 마는지 그 보고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제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 변수랑 엮이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예. 자, 개혁신당은 지금 예. 지방선거 준비를 99만 원?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99만 원은요 홍보물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돈은 0입니다. 99만 원은 저희가 자동화된 홍보물 그 주문 사이트에서 하면 저희가 아니라 인쇄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 심사료는 무료다. 예,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당들이 공천 심사료로만 수백억씩 걷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관행을 좀 깨보자 하는 거고 젊은 세대 특히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워놓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치 문화를 좀 지금까지 정치에 소외됐던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기탁금은 내야겠죠. 그건 나라에 내는 건데. 나라에 내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한 200만 원 내야 될 텐데요. 30 젊은 사람들은 50% 할인됩니다. 그래요. 예. 40대 이하는 30 몇 살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할인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선거 환급도 원래 15% 해야지 전액 환급인데 10% 해도 전액 환급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방선거법이 개정돼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각종 분야를 넘나들면서 질문을 했는데 막힘없이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